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 자립하기까지가 가장 오래 걸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소만 해도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죠. 하지만 인간은 걸음마 하는데도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결국 인간은 의존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는 궁극적으로는 홀로 서기를 위한 중간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과보호가 되면 결국 아이도 부모도 병들게 됩니다. 적절한 보호와 과보호,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님들 중에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보호를 통해서 아이의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나 면역력을 없애버립니다. 또 부모 자신은 자신대로 아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늘 아이 곁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아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요즘은 특히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예전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자녀가 어떤 꿈을 갖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보려는 그런 일체의 행동을 부모가 앞장서서 거세해버리기도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부모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만 자녀가 걸어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부모의 꼭두각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꿈꾸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너무 버겁고 그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두통 때문에 내원한 여중생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학교 가기를 힘들어하고 밤에는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벌써 몇 달째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낫질 않습니다. 두통 때문에 공부도 집중할 수가 없답니다. 특목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엄마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이미 큰 병원에서는 CT며 MRI며 검사도 다 했죠. 아무 원인도 못 참고 진통제만 계속 받아왔습니다. 무기력하고 만성 피로도 호소하니까 보약도 여러 번 먹였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낫질 않았을까요? 자신의 성정과는 맞지 않는 꼭두각시의 삶을 사느라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아이는 얼떨결에 새학기가 되면서 반장을 하게 됩니다. 특목고 진학에 유리한 면도 있어서 엄마가 원하기도 했고 선생님 권유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 체질은 태음인 중에서도 심리적 긴장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었습니다. 태음인은 인의 예지 중에서 예의 속성을 타고난 성정입니다. 예라는 건 사양지심을 담죠. 사양지심이란 내 생각보다는 상대를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 A가 맞는데 라고 해도 상대가 B다 라고 주장을 해오면 내 생각을 양보하고 그래 B가 맞다 B로 하자 라며 상대에게 맞춰주는 식이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싶지만 내 친구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옳은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가 일일이 따져보는 건 시비지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양지심은 웬만하면 상대에게 그냥 맞춰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양지심이 적절히 발달하면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가 발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칠 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양지심을 강하게 타고난 태음인 아이일수록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부모가 정해준 대로만 본인 생각 없이 따라오게만 키우면 점점 자기 생각과 표현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고를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예컨대 친구가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오는데도 아무거나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라고 말해버리는 식이죠. 어차피 상대의 생각에 맞춰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내 생각대로 결정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성장 과정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결정 변수가 아니었던 거죠. 대신 늘 부모의 생각이 중요했고 부모의 생각대로 결정되었던 거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부모 생각에 의존해버리는 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부모 아닌 그 어떤 상대가 와도 항상 상대에게 의존하고 이끌려만 가는 그런 심리적 태도가 성격처럼 굳어져 갑니다. 결국 상대가 뭘 원하는지 눈치만 과도하게 살피고 의식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어떤 식으로 쑤시는지 자신의 생각을 묻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아이는 우물쭈물 자기 생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순간 옆에 보호자로 온 엄마에게 고개를 휙 돌립니다. 빨리 자신의 생각을 엄마가 대신 답변해 달라는 무언의 요청인 거죠. 유치원생이나 초등생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특목고 준비할 정도니 공부도 잘하는 아이겠죠. 자기 머리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아픈지조차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엄마를 쳐다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의 자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대신 지금껏 엄마가 다 결정해 주었듯이 내 머리가 어떤 양상으로 아픈지도 엄마가 결정해 달라는 태도인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엄마가 바로 나섭니다. 너 지난달에 이렇게 아프다고 했고 이번 달에는 이런 식으로 몇 번 아프다라고 했잖아 라고 말이죠. 아이의 타고난 성정과 가정에서 훈육된 모습이 이런 상황인데도 반장을 맡게 된 겁니다. 선생님과 여러 아이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을 주도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반장 역할이 이 아이 성정에 맞을까요? 이 아이가 정말 원해서 했을까요? 엄마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반장 같은 거 절대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제가 지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 너 말해봐. 반장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대목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한 톤이 높아져 있습니다. 아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반장하면서는 하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추후에 성정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아이의 내적 갈등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소양기가 부족합니다. 소양기란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신기능입니다. 즉, 한 인간이 외부 세계와 관계 맺음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이죠. 사교력도 소양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타고난 사양지심만 발휘하면서 지금껏 엄마가 정해준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도 엄마가 된장찌개가 몸에 좋은 거야, 된장찌개 먹어 라고 하면은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이런 아이가 과연 다양한 아이들의 자기 주장들을 다 조율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반장 역할이 적성에 맞았을까요?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했고 선생님은 반장인데도 왜 너는 그런 것 하나도 통솔을 제대로 못하냐라며 매일 질책하는 상황이 반복됐던 겁니다. 학교를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다고 반장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라고 엄마에게라도 솔직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는 자기 생각과 힘듦, 기분을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대신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말해주면 좋아하고 싫어할지만 신경을 써온 겁니다. 엄마한텐 말 잘 듣는 예쁜 딸일지 몰라도 아이가 험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 진정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은 누락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엄마가 좋아할 것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 자신의 행동 규율과 감정의 답을 맞춥니다. 자신은 점점 친구들과 담임선생님, 엄마의 짐을 다 떠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이미 공부에 대해서 너무 버겁습니다. 엄마가 골라놓은 좋다는 학원은 다 다녀야죠. 그렇지만 아이는 이미 또 한 차례 자기 검열을 통해서 엄마, 지금 학원이 너무 많아서 버거워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내가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러면 엄마는 싫어해. 그러니 나는 참고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더 다그치죠. 이미 엄마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으로 대체된 겁니다. 꼭두각시죠. 그래서 공부가 버겁다, 힘들다, 쉬고 싶다, 학원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는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서 억압되고 거세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아이의 만성 두통의 진짜 원인입니다. 아무리 CT나 MRI로 검사를 해도 원인 찾기가 힘들었겠죠. 아이는 표면적으로는 반장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이가 대답할 때 말 대신 눈빛과 표정을 봐야 합니다. 대답 자체가 yes라고 해서 그 아이가 지금 진짜 yes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에게 순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yes라고 말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을 이런 방향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일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고통받는가는 객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토록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어도 그 신음소리가 오직 부모 귀에만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토록 우는 표정을 지어도 오직 그 부모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치료자가 단 몇 차례의 상담만으로도 아이 자신도 미처 몰랐던 괴로움까지 다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10여 년을 함께한 부모 자신은 정작 몰랐던 겁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아픔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너무도 확고한 부모 자신만의 기준 때문이죠. 어떻게든 그 목표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주장이 강할 때 일부 아이들은 거칠게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어민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억압하고 순응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장의 표면적 갈등은 덜 분출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위에 보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작 자신도 사위나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노부모에게 휘둘리며 사느라 고통받는 분들도 바로 그런 예입니다. 부모의 과보호가 의존성 성격 또는 회피성 성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매사를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고 의존하려고만 합니다. 또 타인과의 갈등을 너무 두려워해서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기면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또 아주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를 너무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너무 쉽게 병들게 됩니다. 아이의 인생 자체가
고통 속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부모들의 과보와 착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과 과보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선인장에 너무 많은 물을 주거나 장마철인데도 더 빨리 자라야 한다며 또 농작물에 물을 주는 것은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닌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 부모 마음에 너무 성급한 목표가 강하고 그 목표만 정답인 양 담아두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만 자꾸 보지 말고 부모 자신의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자책할 수 있어야 아이도 부모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상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